세계 경제의 중심, 문화, 관광, 예술의 도시. 전 세계 다양한 민족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멜팅 팟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 이곳은 뉴욕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보다 세밀하고 친근한 트렌드 세터의 중심에는 소셜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80만 명에 달하는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는 카차 씨도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셜 인플루언서입니다. 카차 씨가 최근 관심을 갖게 된 장소가 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진생 뮤지엄 카페. 한국의 고려 인삼, 그리고 홍삼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고 체험해보는 곳입니다. 한국, 그리고 동양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해도 아직 서양에서 고려 인삼, 그리고 이를 쪄서 말린 홍삼에 대한 이해는 깊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홍삼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So I think the Ginseng Museum Cafe is very topical and on point due to the pandemic. A strong immune system is so important in fighting off disease-causing germs and viruses. And here, visitors can actually learn how Korean red ginseng has been used for centuries to support the immune system.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홍삼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각종 문헌과 수많은 역학조사,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된 한반도의 대표 상약. 그럼에도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신비의 약재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외에 예방의학과 대체의학 시장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신과 함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어떻게 바이러스와 싸우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예방 대체제로서 대한민국 홍삼이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리는지, 차별화된 제조 공정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 효능,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통해 글로벌 생약 시장에서 미래의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쌀쌀한 10월의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길을 따라 강원도 횡성으로 향했습니다. 한우로 유명한 곳이지만 사실 횡성군은 인삼 특화 사업지구로 선정된 대표적인 인삼 재배 지역입니다. 10월은 또 본격적인 인삼 수확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중턱 안개가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풍경 아래 인삼 채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트랙터의 힘찬 움직임과 함께 땅 속에서 6년 동안 숨어있던 고려 인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6년근 고려 인삼. 사실 예정지 선정부터 토양 관리에 소요되는 2년까지 감안하면 경작인에게는 8년의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는 셈입니다. 이대에 걸쳐 22년간 인삼 농사를 가업으로 삼아온 김익근 씨. 채굴한 인삼을 다듬는 그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네, 오늘 수확하는 거는 좀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기후 조건도 안 좋아져서 점점점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뚜렷한 사계절 대신 동남아시아의 아열대와 같은 한반도의 기후 변화는 해마다 인삼 농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단연생 작물이라 단연생이면은 그에 다르고 다음에 다르고 하겠지만 이거는 한 땅에서 6년 동안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에 취약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예. 지금 이제 여기 코로나 시국인데 이런 시국이니까 이제 농촌들은 대부분 인력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어려워진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 기술만큼은 세월이 흘러 훨씬 진화했습니다. 기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은 고려 인삼의 명맥을 잇게 하는 힘입니다. 저희들이 GC라고 진생 컨설팅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양이나 기후 변화 등 이런 걸 대응해서요. 저희가 인삼을 심기 전부터 그 밭 관리를 합니다. 그 예정지라고 하는데요. 그 밭 관리부터 토양 검사, 그다음에 비옥도 검사, 그리고 인삼을 심게 되면은 그 적정 저희들의 조건에 맞게 심었는지에 대한 식재 조사를 하고요. 7번의 안전성 검사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인삼이라는 것은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온난화에 대한 그 재배 시설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다든지, 또 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인삼은 6년 동안 하면은 경작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작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들 또 지원하고, 또 최근에는 농가들이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계약 재배들한테 이렇게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삼공사가 지정한 특별계약 재배지입니다. 토양 검사를 통해 가장 좋은 재배지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신재배 기술을 적용해 좋은 품질의 뿌리삼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은 이제 금풍이라는 이제 인삼 종자고요. 또 이쪽에 이렇게 빨간 색깔 요거는 이제 재래종이에요. 이제 전통으로 나온 거.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5년생이고 요 정도 상태가 상당히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10월 달이니까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고, 이렇게 이제 한 칸에 요걸 이제 한 칸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1m 80에 여기서부터 요 기둥서부터 요 기둥까지가 거기에 이제 19줄 정도를 심고, 여기에 이제 한 7뿌리, 그래서 98, 72, 72뿌리 정도 심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이 밭은 앞으로 이렇게 1년만 더 정성을 들이면 내년 가을쯤에는 최상급의 6년근 인삼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잘 자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 많고 이게 건강한 삶이거든요. 이거는 최상입니다. 다양한 품종 개발과 면적에 따른 묘삼 이식, 적절한 수분 공급까지 정확한 매뉴얼에 따른 오늘날의 재배 방식은 수천 년을 내려온 전통의 재배 기술에 과학이 더해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인삼이 이 밭에 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희열입니까? 근데 그 맛에 인삼 농사 짓는 거죠. 아유, 고마워. 당신 멋져. 모델 닮는데? 그죠? 농사란 모름지기 풍년이 들어 가격이 떨어져도 문제고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경작 비용도 회수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삼공사의 차별화된 계약 재배 시스템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경작 대금의 절반가량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수확한 인삼은 인삼공사가 전량 구매하게 됩니다. 인삼공사와의 계약은 아주 우리 인삼농가에서는 절대적인 것이고요. 그 자금 지원, 기술 지원, 그 GAP 관리, GAP라는 것은 이제 우수 농산물 품질 관리 제도인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고 계셔서 저희는 이제 안심하고 농사만 잘 지으면 될 수 있게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인삼공사와 농가의 관계는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정성스럽게 피땀 흘려 제공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좋은 홍삼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관계죠.
다년생 식물인 고려인삼은 그 기간만큼이나 재배가 매우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도 추워도 안 되고 햇볕에 직접 쐬이는 것도 안 됩니다. 인삼밭마다 햇볕을 가리는 차양, 일복을 넓게 들이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인삼은 4년생에서 6년생까지 마지막 2년이 가장 키우기가 까다롭습니다. 오직 한반도에서만 가능한 전통의 6년근 재배 방식, 진화한 재배 기술에 마치 자식을 키우듯 인삼을 재배하는 경작인들의 정성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최고의 효능을 가진 인삼이 태어나는 겁니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밖에서 보이는 풍경이 평온합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지게차와 컨베이어 벨트의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일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작인들이 수확한 인삼들을 처음으로 가져오는 구매장입니다. 모양과 크기, 상태별로 분류해 등급을 매기고 구매 가격을 책정하는 곳이죠. 흙을 털어내고 이물질이나 벌레들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체형이 좋은 삼은 뿌리삼 제조용으로, 잔뿌리가 많은 미삼은 농축액을 만드는 원료삼 제조용으로 분류됩니다. 6년의 결실을 평가하는 곳이다 보니 경작인들에게는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수확물을 거두어 사들인다는 수매라는 표현 대신 구매라고 바꿔 부르기로 한 것은 기업이 경작인을 존중하는 작은 배려입니다. 유치원생을 데리고 들어오는 심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저분들이 이걸 해놓고 잠을 못 주무세요. 왜냐면 그 긴 세월 동안 이거 하루만 잘못해도 산이 썩거든요. 관리를 해오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또 이렇게 와서 보면 경작인들 얼굴이 벌개져 있어요. 구매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 경작인들의 마음까지 같이 우리가 이게 포함해줘야 하는 그런 자기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매된 인삼들은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는 2개의 게이트를 거쳐 공장 안으로 입고됩니다. 여기에서 한 차례 더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진 뒤에야 본격적인 홍삼 제조가 시작됩니다. 입고된 수삼은 크기별로 3단계로 분리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집니다. 삼의 크기에 따라서 증기로 찔 때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있고요. 온도 편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편, 중편, 소편 그 온도에 따라서 찌는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소로 구분을 합니다. 선별이 완료된 수삼을 1차로 와류 수조에 투입하게 돼요. 그럼 와류 수조에서 삼에 묻은 흙이 거의 한 80% 정도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로 이송이 되면은 여기서 이물 제거를 합니다. 뭐 비닐 조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삼 줄기. 그래서 이물을 다 제거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고압 수조로 가는데요. 이 세삼기에서 상부, 하부에서 노즐을 통해서 이제 고압으로 맑은 물을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됩니다. 세척을 마친 수삼이 이제 홍삼으로 탈바꿈할 차례입니다. 증삼과 건조를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24시간. 수삼의 크기에 따라 찌는 온도와 시간이 모두 다른데 이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연갈색으로 변한 홍삼은 또 한 번의 분류 작업을 거쳐 뿌리삼 제조용으로 또 농축액 제조용으로 나뉘어집니다. 뿌리삼을 건조하는 2차 건조장은 자연의 햇볕을 고스란히 담습니다. 날짜별로 위치를 바꿔 햇볕에 노출되는 정도를 조절하는데 유일하게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정성을 들여 건조하는
전통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축액 공정은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처리된 홍삼을 용매수와 함께 탱크에 투입하고 하루에 2번 12시간씩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살균과 24시간의 냉각, 원심 분리 공정, 1차와 2차 2번의 농축 과정을 거쳐 숙성실에서 사흘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면 완성되는데, 이 모든 공정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일은 자동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하는 것뿐입니다. 2014년 완공된 인삼공사의 원주 제2공장은 홍삼 제조 기술을 표준화한 충남 부여 인삼창에 이어 첨단 제조 시설을 갖춘 스마트 공장입니다. 원료 구매와 분류 단계에서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만 균일한 원료 배합과 추출이 필요한 제조부터 제품 포장, 그리고 자동 물류 창고로 입고되기까지 모든 공정은 철저한 자동화 시스템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품이 완성된 이후에도 또 한 번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 번에 생산되는 제품 단위인 로트별로 정확한 원료 배합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혹시 모를 유해 성분이 검출되진 않았는지 사후 검사가 진행됩니다. 작물 보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질 성분,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그다음에 미생물 같은 것도 다 검사를 해서 생산된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물질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다음에 공장 안에서 관리할 때 위생, 작업자 위생이나 아니면 공장 전체의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해외에서는 문제되고 있는 식품 테러, 방어, 요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전체 품질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효능과 차별화를 담보하는 가장 최우선 조건은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인삼공사는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GMP와 위해요소 분석과 안전관리 체계인 해썹, 글로벌 식품 안전 표준인 FSSC 22000, KMF 할랄 인증까지 글로벌 홍삼 제품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 선천성 면역이고, 병에 걸렸다 낫거나 예방접종을 통해 병을 막는 것을 후천성 면역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나면 바로 엄청나게 많은 외부 항원들, 외부 공격자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제 침입을 받게 되는데, 그걸 초기부터 방어하려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그런 진치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선천성 면역입니다. 주로 이제 세균, 바이러스, 진균, 그다음에 기생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면역 체계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쪽으로 자꾸 얘네들이 진화돼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우리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러한 면역 체계가 외부의 침입자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후천적인 획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획득성 면역인데, 주로 이제 T셀, B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T셀, B셀이 그런 획득성 면역의 중요한 키 세포가 되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선천성 면역 세포는 우선적으로 침입을 막는 방위군, 후천성 면역 세포 중 T세포는 적을 기억하고 구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지휘관, B세포는 직접적으로 항체를 만들어 공격하는 특수부대인 셈입니다. 그러나 적을 모르면 그만큼 퇴치도 어렵겠죠. 우리 몸이 알지 못하는 적, 그 새로운 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매개체가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이 직접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백신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방어에 나서는 것이죠.
지금의 코로나19와의 싸움 역시 결국 이 면역 기전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의 일부 컴포넌트 아니면 독성이 없는 전체로 이제 주성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몸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접종을 하게 되면 독성은 없지만 우리 몸체가 이제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 물질을 우리 몸속에서 비자기로 구분을 하고 이걸 병원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와 동일하게 면역 체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몸속에 기억세포로 만들게 되는 거고, 이 기억세포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가 차후에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을 했을 때 빠르게 작용을 해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역이라는 것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을 이겨내기 어렵지만 과도한 면역 시스템은 오히려 자기 몸의 정상세포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이제 염증성 질환들, 무슨 염 하는 그런 질환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올라가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고요. 뭐 류마티성 관절염, 제1형 당뇨 이런 것들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T세포, B세포가 마치 내 몸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몰레큘, 특정 분자를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분자로 인식해서 그 특정 분자가 발현되는 특정 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죽이게 되고 그 세포가 있는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 손실, 그래서 결국은 병이 나게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경우도 면역 체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업된 상태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염증 질환들 혹은 자가 면역성 질환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 체계 항상성을 유지하는 쪽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면역 체계가 낮아 있는 분들은 뭐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아니면 암과 같은 그런 질환에 되게 취약하니까 이런 분 또 올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은 항상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효과, 학계에서는 이걸 아답토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넘는 각종 문헌과 수많은 연구 조사를 통해 입증된 아답토젠 효과. 우리가 홍삼하면 면역력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답토젠의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아진 사람의 경우에는 면역력을 정상 범위에 들게 해주고, 그리고 면역력이 낮아진 사람의 경우에는 또 면역력을 올려줘서 면역력을 정상 범위에 들게 해주는 범위가 되는데요. 사실은 전통의학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아답토젠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됐었고요. 특히나 식품의 영역에서, 그리고 허브의 영역에서 이런 아답토젠을 나타내는 생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홍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삼연구원, 인삼공사의 R&D 본부이기도 한 이곳은 140여 명의 전문 연구 인력들이 인삼의 효능과 재배 기술, 토양 연구와 신소재,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산하 효능연구소는 팬데믹 이후 그동안 진행해왔던 의미 있는 각종 동물 실험 결과들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바로 홍삼의 백신 보조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H1N1, 코로나19 이전까지 가장 잘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신종 플루로도 알려져 있고 1918년 대유행을 일으킨 스페인 독감 역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형입니다. 예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미국의 에머리 대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디자인을 해서 했었는데요.
동물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은 그룹,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그룹,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백신을 접종하고 홍삼을 병행해서 투여한 그룹,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동물한테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접종시켜서 생존율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40%가 생존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백신만 접종한 그룹에 대해서는 60%가 생존하는 결과를 얻은 반면에 홍삼과 백신을 병행해서 처리한 그룹에서는 100%가 모두 건강하게 생존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홍삼이 백신 보조 효과로서 충분히 좋은 작용을 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생후 8주에서 10주 된 실험쥐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관찰한 이 실험에서는 생존율 외에도 체중 감소율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데 감염 이후 대조군의 쥐들은 30%, 백신만 접종한 쥐는 20%의 체중 감소율을 보였지만 백신과 홍삼 농축액을 동시에 투여받은 쥐들의 체중은 15%만 줄었습니다. 좀 더 어린 생후 5주 된 실험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입니다. 대저군과 백신 접종군, 백신과 홍삼 농축액, 백신과 홍삼에서 추출한 사포닌을 투여한 4개의 비교군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대저군 쥐들은 모두 죽었고 백신만 접종한 쥐들은 38%가 살았습니다. 반면 홍삼 농축액과 백신, 홍삼 사포닌과 백신을 접종한 2개의 그룹의 쥐들은 각각 56%와 63%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쥐들을 놓고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얼마나 많이 형성되었는지를 비교했습니다. 홍삼 사포닌과 백신을 동시에 투여한 쥐는 백신만 접종한 쥐에 비해 2배, 홍삼 농축액과 백신만 접종한 쥐는 3.5배 더 많은 항체가 생겼습니다. 폐렴구균, 기도의 상부를 감염시키는 세균으로 폐렴은 이 폐렴구균 때문에 일어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대표적인 합병증이 폐렴이기도 합니다. 생후 4주 된 실험쥐에 15일간 홍삼 농축액을 투여하면서 일부 쥐에게는 2일째와 9일째에 백신을 투여했고 마지막 백신 접종 7일 후에 폐렴구균을 감염시킨 뒤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백신만 투여한 쥐와 홍삼 농축액만 투여한 쥐의 경우 항체 함량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백신과 홍삼 농축액을 동시에 투여받은 쥐는 항체 함량이 25% 더 늘어났습니다. 생존율의 경우 백신만 접종한 쥐는 30%, 홍삼 농축액만 투여한 쥐는 60%를 기록한 반면 백신과 홍삼 농축액을 동시에 투여한 쥐는 80%가 생존했습니다. 이는 한 번의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여러 실험을 통해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냈고 학술 저널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홍삼을 먹인 거하고 안 먹인 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봤더니 홍삼을 먹게 되면 백신의 효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쥐가 이제 그 투여하는 그 폐렴균의 그 양을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던데 할 때 방어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홍삼을 먹게 되면 면역력이 증강되는구나. 그래서 방어력을 굉장히 높여주는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홍삼의 효능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동물 실험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홍삼을 복용한 뒤 나온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역학조사입니다. 홍삼과 관련한 가장 유의미한 역학조사 사례로는 지난 2004년 일본 가네코 심장병원 박사팀이 12,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홍삼을 먹었다는 사람은 홍삼을 안 먹은 사람보다 3배 이상의 그 감염률이 확 낮아진 거죠. 그걸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홍삼을 먹게 되면은 인플루엔자에
안 걸리네? 이걸 이제 처음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게. 물론 지금까지 소개한 각종 실험 결과와 역학 조사들이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홍삼의 효능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포함해 모든 바이러스 감염 기전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현재 홍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들은 홍삼이 갖고 있는 면역 효과에 더해 백신 보조 기능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 유엔 개발 계획의 주도로 대한민국의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 기구입니다. 1997년 설립된 이후 세계 보건기구 WHO와 전 세계 36개국이 설립 협정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60명의 연구원이 저개발 국가 공급을 우선으로 효과적인 백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도 백신 연구소를 지원하는 대표 자선단체입니다. 지난해 국제 백신 연구소와 한국인삼공사는 미래 백신 개발에 매우 의미 있는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홍삼을 활용해 백신에 포함되는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즈번트, 면역 증강제는 말 그대로 면역 반응을 끌어올리는 물질입니다. Vaccines, as you know, probably are different types. People now in the COVID setting are talking about vaccines from Pfizer, vaccines from AstraZeneca, and they are all coming from different platforms. And as the platforms have improved to make sure that the vaccines are much more safer than those which were used longer time back, maybe say 50 years or 80 years back, the vaccines now which are used are much more safer. But this has a side effect, and can say a collateral damage is to make sure that the vaccines are safer, they are much more refined, the molecules are much more refined. So this has reduced their immunogenicity or the ability of the antigen, which is the active component, to induce the immunogenicity or immune responses in the human beings. So to counteract this, we have started, as scientists have started using molecules called adjuvants. So when you add an adjuvant, it's a compound which can be of different type. When you mix that with an antigen and then give it to a population, they induce the human bodies, the immune cells, to produce a more effective response against the antigen, so that the response is more long lasting, and you can also tweak the responses to make sure that you get the desired level of response and desired type of response. So these adjuvants are the molecules which are added to an antigen to aid in improving or modulating the immune responses as you need. 면역 증강제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백신에 함유되면 적은 양의 백신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어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동일하게 1이라는 백신을 한 사람에게 투여를 할 수 있지만 면역 증강제를 쓰게 되면은 1을 0.1로 나눠서 10명한테 줘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면역 증강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백신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백신의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면역 반응도 올려줄 수 있는 게 면역 증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면역 증강 물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포닌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고려인삼 또는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삼공사는 국제백신연구소 측에 홍삼에서 추출한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 12종을 제공했고, 백신연구소는 이를 갖고 백신에 들어갈 면역 증강제를 제형하는 공정 개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그 사포닌은 이미 면역 증강제로 GSK나 다국적 제약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역 증강제의 주요 요소니까, 실제 그 사포닌이 수출되는 그 식물이 남미에서 나오고, 사실 이제 그것을 추출하기 위한 양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는 QS21이라는 사포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생에서 나오는 진세노사이드의 사포닌, 것도 사포닌 계열인데, 이 경우에는
인체 내에서 이제 독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밝혀져 있고 또 면역 증강제로서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의 몇 가지 성분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리포존 베이스드 어주먼티의 사포닌을 이제 진세노사이드로 이제 교체를 해서 인삼으로 대체될 수 있다. 아니면 인삼으로 사포닌으로 대체했을 때 효과가 더 있다면 훨씬 더 이제 면역 증강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바닷바람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곳, 제주도입니다. 이곳에서 고려인삼을 연구하는 학계 최고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의 주제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난 일상의 회복입니다. 고려인삼의 그러한 그 면역 증진 효과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과 같은 그러한 그 질환에 대한 그 면역 증진을 통해서 그러한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뿐만 아니라 진세노사이드가 면역 부스팅 작용을 이나 아니면 어떤 백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돌아온 바이러스 대유행.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들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코로나19, 아니 앞으로 펼쳐질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 제약회사 입장에서 예방 백신이란 지속적이고 매우 큰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부작용으로 인한 소송 우려가 큽니다. 학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개발된 것은 워낙 심각한 상황에서 수많은 정부와 자선단체들이 자금을 지원한 결과일 뿐 만병통치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백신은 완벽한 해답일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옛날에 신종플루 뭐 했죠? 그 다음에 그게 또 유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더라도 매년 그만큼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도 지금 이거 코비드-19 이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있다 보면 이런 게 또 한 번 또 이렇게 확 유행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다 대비할 수 없으면 우리 사람은 뭘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평상시에 우리 면역 기능을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자꾸 올려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인삼이 아주 좋은 우리 천연물이 되고. 학자들은 면역력 강화가 향후 대체의학, 예방의학 관점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조재열 교수는 20년 넘게 홍삼의 주요 성분들의 유효성 연구에 매진해온 학자입니다. 특히 최근 나온 연구 가운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홍삼의 면역 항상성, 즉 아답토젠 효과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삼에는 한 40여 가지의 진세노사이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60-70% 정도의 비사포닌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70% 정도는 산성 다당체이고, 그리고 한 5에서 10% 정도가 페놀성 화합물들이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홍삼 성분들 중에는 우리 몸의 약화된 부분, 과한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어떤 양리적 효과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근데 그거를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어댑토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건 섭취하는 과정에서 약화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성분들이 혹은 높아진 부분을 약화시킨 성분들이 교묘하게, 아니 이런 표현 좀 그렇고 아주 조화롭게 그거를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댑토젠으로 홍삼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려인삼과 홍삼에 대해 면역 기능 증진과 피로 회복,
혈액순환 도움, 기억력 등 6대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식품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백신을 보조하는 면역 증강제로서의 활용, 항바이러스 영역의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의약제로서의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 국내 학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세계 시장으로까지 고려 인삼, 홍삼의 효능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인삼이 뭔지, 홍삼이 뭔지를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중국의 R&D 센터를 저희들 한 5년 전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도 아마 내년 초에 미국 글로벌 센터를 저희들 R&D 센터를 만들 겁니다. 미국에 유수한 그 병원과 협약해서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피로력 개선이라든지 면역력에 대한 그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들 전문 학술지라든지 또 학회에 가서 발표함으로써 그 홍삼을 그 현지인, 글로벌 현지인들한테 알리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서 약효가 있는 자연식물의 총칭은 허브입니다. 건강하고 먹을 수 있으며 신선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복합어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양리작용을 하는 생약제의 개념도 허브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 자연식품, 이 허브 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 2020년 30% 이상 매출이 늘어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 갈수록 진화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미국인들의 삶에서 내 몸의 건강이라는 단어를 각인시키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15개국 40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미국 허브 제품 협회의 마이클 맥커핀 회장은 이러한 미국 내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What I like to refer to as the 21st month of 2020 here in this COVID time, where everybody now says, what do I need to do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own health? Because CDC's doing a little bit, and Dr. Fauci's doing a little bit, and my mask is doing some, and I'll get the vaccine, but ultimately, don't I have to take care of myself? And that's what I think our natural products provide, a real resource for the people who are committed to self-care. 맥커핀 회장은 미국 허브 시장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 오랜 기간 입증해온 효능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래된 책을 한 권 꺼내들었습니다. 1978년 고려 인삼연구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삼 심포지온 책자.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려 인삼의 면역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People really want to know. The people that do the work there, are they well taken care of? So you start with the ingredient, the product, that's where you have to start. You ensure you've got a scientific basis. Again, I'm impressed. And Panax ginseng is one of the preeminent adaptogens and has a long association, which is building strength, building, again, in the language of the medicine in your culture, building qi. That's important. So good quality product, good quality manufacturing, safety, and then talking to people about your story. 다시 돌아와 뉴욕입니다. 미국의 심장 맨해튼,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로질러 32가 코너에 세워진 진생 뮤지엄 카페. 홍삼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글로벌 전략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앞서 맥커핀 회장이 강조했던 미국 허브 시장에서의 성공 요건, 좋은 품질의 제품 제조와 과학적인 효능,
그리고 오랜 역사적 배경에 담긴 스토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획된 곳이기도 합니다. 벽면에는 입체 조형물과 디지털 영상을 통해 고려인삼 재배와 홍삼 제조 방식을 소개하고 있고, 체험형 공간인 홍삼 브루어리는 홍삼 다리맥이 추출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볼 수 있습니다. 첫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는 소셜 인플루언서 카샤 씨를 비롯해 미국 내 건강기능식품 관계자들이 참석해 홍삼의 글로벌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Well, what is known about Korean red ginseng is very positive, but not as many people are aware of it and are as educated as could be. So one of the benefits of having something like this, the Ginseng Museum and Cafe, is to provide the educational resources, whether it's to other retailers, whether it's to consumers, to gain the knowledge to understand what the benefits of Korean red ginseng can be. 앞서 언급했듯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화두였던 공유경제의 개념이 가라앉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 마스크와 소독제는 일상의 용품이 됐고, 외식보다는 배달,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일하게 된 시대입니다. 이 달라진 환경 속 미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에너지 부스팅, 자양 강장제로 여겨졌던 각종 천연 자연식품과 허브 제품들은 이제는 자기 면역력을 높여주는 천연 생약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They want to have those alternatives available to them, not necessarily instead of drugs, but in conjunction with them, to have a more powerful base to operate from. But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what we've seen is a spike in interest and awareness and desire to use alternative products. So, for many years said we were growing steadily. All of a sudden we've had a spike because people are concerned, they're looking to support healthy immune systems, they're looking for many different alternatives to help support a healthy lifestyle. 실제로 2011년 이후 매년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사이에 일정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던 대체의학 시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최근 2년 사이 무려 70억 달러가 뛰어 올해 말까지 21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에 대한 미국 내 관심도 수치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의 미국 수출 규모는 최근 3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해 올해 3천만 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6위, 농수산물 기준으로는 김에 이어서 2위입니다. 기회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알 수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식품, 그리고 건강식품, 자연스럽게 식품도 이제 문화일 수 있고, 특히 서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뭐 비타민을 포함한 보통 이제 화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약 개념이 좀 상당히 강하죠. 이 소비자들이 점점 봤을 때 어떤 그 자연적으로의 어떤 천연 소재의 어떤 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천연 소재의 가장 그 대한민국에서는 건강 이 부분들이 이제 홍삼, 인삼인데, 우리 인삼의 어떤 우수성, 또 거기에 어떤 그 과학적 효능, 그럼 핵심 효능이라면 당연히 이제 면역력이고요. 2차에 미국이라는 큰 시장 속에 저희 홍삼을 알리는 하나의 기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삼의 면역력 증진 효과와 백신 보조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이에 더해 대중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에서 천연 생약제로까지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은 글로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한반도를 대표하는 건강식품이자 약재인 고려인삼, 그리고 홍삼. 세계를 무대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홍삼의 새로운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